대학원들은 개강한 지가 지금 얼마나 됐죠? 우리보다 한 2주가 빨랐으니까는 한 달 반 정도 됐고 딱 적응하기 좋은 시기죠. 그러면 요 시기에 재수, 삼수생들이 가장 좀 조심해야 될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이 시기면은 아무래도 3월이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원칙 없이 공부하는 게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서요. 본인이 생활 관리에서 어떤 원칙을 세우고 앞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시작을 하면은 이제 앞으로 한 달이면 두 달만 지나도 그게 충분히 흔들리게 되고 본인 생활 자체가 무너지고 공부 습관이 쉽게 그냥 완전히 부스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원칙을 확실히 세우고 가는 거, 앞으로 내가 1년 동안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그 중에서 확실히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하고 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애들이 머릿속으로 되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 원칙 같은 걸 한 두세 가지 정도를 대원칙을 한 6월 정도까지 먼저 세워보고 엔서로 얘기하면 시즌 1, 시즌 2를 다르게 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엔서 기록장 이렇게 검사한 다음에 아이한테 다시 돌려주려고 갔는데요. 지금 보니까 지금 따뜻한 봄이 되고 이러니까 애들이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졸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아기가 너무 이쁘게 자가지고 깨울 수가 없었어요. 제가 이 시간이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적응도 됐고 이러니까 잠을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럼 거. 결국은 그게 생활 규칙이 무너지거나 그런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초반에는 뭐 핸드폰이든 밤늦게 자는 거든 그다음에 체력적으로 이제 비축해야 된다니까는 비교적 규칙적인 생활 패턴이 이루어지다가 이제 조금 익숙해지니까 좀 늦게 자기도 하고 봄바람도 들고. 근데 재수생이 수업 잘 듣는 게 되게 중요하죠, 부원장님. 아, 그럼요. 예. 왜 중요하죠, 수업 잘 듣는 그거? 재수생 수업을 잘 들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아이들이 수업과 자기가 주도적으로 하는 공부를 자꾸 분리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수업까지도 자기 것으로 만들 때 그랬을 때 재수생들의 학습 시간이 많아지고 그랬을 때 성적 향상이 꼭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람 선생님이요? 저는 요즘에 이제 아이들 보면 나 좀 잘하는 것 같은데?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자만심? 그런 느낌? 그걸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물어봤거든요. 너가 생각하기에 너가 왜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 제가 겨울에는 굉장히 놀았거든요. 그리고 작년 3월보다는 제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많이 해요. 그거는 너하고 비교한 거잖아 라고 얘기를 하고 저는 주변을 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나 좀 꽤 열심히 한 것 같아 한 달 동안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제 위기가 찾아오지 않을까. 조심해야 될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제일 바보 같은 소리가 선생님 저 작년보다 열심히 했어요 그러는데 고3들 중에 진짜 열심히 한 친구들의 대부분은 학교를 갔을 거고 네. 그게 부족했기 때문에 오는 건데 그러니까 입시가 전국 단위 경쟁이라는 걸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애들이. 내 옆에 있는 애 학원 내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깨우치고 전국 단위 경쟁이라는 것을 일단 이해하는 게 되게 빠른 것 같습니다. 우리 제일 위기가 뭐예요 이 시기 애들한테? 저는 성급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재수생들이 3월, 2월 중순부터 3월까지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리고 나면 굉장히 보상심리가 생깁니다. 그 보상심리는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굉장히 내가 공부한 내용 이해가 잘 될 거다. 두 번째는 3월달 첫 번째 모의고사에서 성적이 잘 나올 거다. 이거에 대한 성급함이 생기면 자칫 페이스가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재수생만이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특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잘못해서 오남용을 하면은 뭐 현역 때보다 망가지기에도 훨씬 더 좋잖아요. 그러면 재수생의 특권 남용 사례 이런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감사함을 모르는 거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재수를 한다라는 거는 스스로의 도전 의식도 있어야 되고 부모님의 지지도 있어야 되고 경제적인 것도 받쳐줘야 되고 그럼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거꾸로 맨날 힘들어 지루해 잘 될까 이렇게 불만들만 많이 얘기하지 본인들이 부모님께 지지와 그 다음에 엄청난 기회비용을 쓰면서 와 있다라는 그 감사함을 갖다 되게 놓치는 것 같아서 그거 특권 남용의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땐 주말의 휴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원내 아이들 주간 평균 학습 시간을 보면 대략 80시간 남짓이 되는데 그 많은 학습 시간 때문에 이제 선택 자율 학습인 일요일 그 저녁 6시 이후엔 좀 쉬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이제 쉬지 않고 놀러를 나가죠.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보면 이제 지친 채로 오는 경우가 좀 있는 경우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좀 쉴 때는 좀 쉬어주고 그리고 다시 월요일날 학습할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게 좀 주말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잠깐 궁금한 거. 우리가 일요일은 의무자습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잘 조정하라고 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번 여쭤볼게요. 애들 일요일 날 뭐 반나절, 뭐 2분의 1나절 정도는 쉬고 또 뭐 게임 좋아하면 게임하고 영화 보고 운동하고 이런 거 해도 재수 별 문제 없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어머님 좀 보셨죠? 보셨죠? 예. 애들한테 그럼 애들이 노는 거 할 때 제일 위험한 건 어떤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제 원장님 말씀하신 같은 맥락인데 휴식에도 전략이 있어야 된다가 제 소신이에요. 아이들이 놀지 마라가 아니라 아까 우리 모 실장님도 얘기를 했었는데 굳이 구분하자면 휴식과 노는 것을 구분하자라고 하는 게 이게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략적인 부분들을 아이들한테 꼭 인지를 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구체적인 실행 방법으로는 우리 매니저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뭐 페이퍼로든 아니면 구두로든 일요일에 어떻게 휴식을 취하고 있는지는 체크를 좀 해주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일 강조하는 건 계획 안에서 노는 것도 그 다음에 쉬는 것도 그 다음에 자습도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조금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전형적으로 시간이 많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 속에서 나오는 오만함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현역 애들보다는 시간이 많으니까 난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나는 현역 애들보다는 그래도 잘 될 거다라는 생각에서 좀 더 이제 컨텐츠 같은 것도 자기에게 필요한 거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다 해야 되겠어. 그래서 어느 순간 컨텐츠 콜렉터가 되어 있는 그런 경우들도 되게 그래서 많거든요. 놀 시간도 많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망가지게 되죠. 되게 자기에게 필요한 거를 핵심 있게 골라서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조은영 선생님은? 모든 가족이 다 희생해야 되는 건 아닌데 이런 거는 남용인 것 같지 않나. 그러니까 고3 때도 이미 충분히 부모님들 힘들게 했을 텐데 처음에는 재수 시작하면 좀 미안한데 그 식구들 눈치 보게 하는 거 나쁜 놈들이네요. 그죠? 진짜 이거 안 되네요. 그죠? 네. 지인생 때문에 재수를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이 이제 다른 것보다도 좀 격려해주고 믿어주는 건 되게 중요한 건데 근데 사실 예민한 애들이 시험 잘 봐요? 다 실패하지 않아요? 예민한 애들? 네. 다 실패하잖아요. 자신이 없으니까 더 예민해지죠. 그렇죠. 그리고서 이제 핑계를 주변에 자꾸 대는 거니까 구분을 못하는 것 같아. 정말 예민하게 굴어야 될 것은 자기 학습이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 학습에는 되게 두리뭉실 둥글둥글둥글하고 주변에 뭐 친구나 가족이나 그 다음에 선생님이 생각하고 하시는 말 이런 말씀에는 좀 이렇게 둥글둥글해지 않는데 거꾸로 예민해지는 순서가 바뀌는 거 되게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하람 선생님은요? 네. 저는 특권노명보다 아까 그 휴식 관련해서 저희 반에 그 삼수생 학생이 있는데 항상 교무실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선생님 공부 안 돼요. 지금 일주일째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저러냐 다 알고 계세요. 하도 와가지고 왜 공부가 안 되는지 제가 계속 물어보기 시작했는데 이제 삼수를 하다 보니까 한 걸 또 했는데 이번에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지겨운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작년에 너무 열심히 했는데 망했다. 올해는 열심히 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생활하는가를 봤더니 휴식 시간이 없어요. 월요일 그래도 열심히 기본적으로 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풀타임으로 모든 선택 자습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너가 이것 때문에 지치는 것 같다 얘기를 해서 제가 엄마한테 진짜 전화를 해서 얘를 반나절 제가 쉬게 하겠습니다 하고 외출증을 끊어줬어요. 그래서 대신 제가 딱 하나 얘기를 했죠. 절대 술은 안 돼. 알코올은 네 뇌를 파괴시킬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정말 술을 안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친구 만나서 스타벅스에서 2시간 얘기하고 노래방 가서 노래 실컷 부르고 왔대요. 그래서 일요일날 제가 오후에 끊어줬거든요. 친구 만나라고. 월요일날 딱 오더니 선생님 큰일 났어요. 일요일에 다 밀려가지고 진짜 이번 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소리가 빡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휴식이 진짜 필요한 것 같고 이런 특권은 좀 남용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쉴 수 있는 특권 이런 것들은 좀 남용을 해도 되지 않을까. 며칠 전에 LB에서 만났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요. 아직도 지루해? 그랬더니 나아지고 있어요. 그랬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수험 기간 중에 가장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이건 긴 설명 말고요. 그냥 단어 하나 정도로 딱
그러니까 전반적인 예를 들어서 아마 이 영상을 우리 재수생 뭐 소위 말해서 N수생 말고 고3 학부모님들도 좀 보게 될 거예요. 예. 그런데 수험 기간 중에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들 그냥 키워드로 딱 하나 해버리면 어떤 게 될까요? 그러면 아람 선생님부터 이렇게 돌겠습니다. 네. 저 딱 3개 항상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 전자기기, 게임, 카카오톡, 페이스북 모두 포함해서 요즘 유튜브. 유튜브도 포함해서 네. 전자기기. 두 번째는 연애하지 말아야 되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술 먹지 말아야 되고. 3개만 딱 지켜주면 네.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생활적으로 주로. 그다음에 저도 너무 동감하거든요. 네. 여자 선생님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다음 이제 엄마들의 잔소리입니다. 그다음 오서영 실장님은요. 정답 없는 질문들,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하는, 그러니까 올해 잘 될까? 올해 붙을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뭐 이런 질문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질문은 결국엔 계속 질문에 꼬리를 무는 거라서 답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해소하려면 사실은 되게 주문처럼 그냥 자꾸 이제 하나의 답만 내리는 거죠. 잘하고 있을까? 잘하고 있어. 잘 될까? 잘 될 거야. 올해는 대학을 갈까? 가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반복을 하는 게 오히려 나중에 또 수능장에 들어왔을 때 멘탈이 흔들릴 때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당연히 뭐 연애 아니면 스마트폰 이런 것들은 생활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지만, 또 혼자 있는 시간에 그 답 없는 질문들에 대해서 자꾸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계속 생활적인 거 나오는데 학습적인 거야 뭐 워낙 많기 때문에도 그런데 전현경 선생님은 학습적인 쪽에서 한번 얘기를 해줘 보실까요? 아, 학습적인 쪽에서 하면 안 되는 것은 굉장히 제가 준비한 답변과 너무 애드립을 학습법적인 측면에서 제일 하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자기한테 필요한 거 말고 그러니까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거를 계속 무조건 쫓아다니는 거는 저는 제일 반대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다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유전자도 다르고 다 우리 이렇게 선생님이랑 저랑도 굉장히 다른 부분이 많고 하잖아요. 근데 그냥 나랑 다른 사람이 좋다고 한 방법인데 그게 무조건 나에게 잘 맞을까라는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따라하는 애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이렇게 방향 없이 그냥 무조건 남들이 좋다는 거, 이 사람이 좋다는 것도 해보고, 귀얇은 애들. 네, 저 사람이 좋다는 것도 해보고 하다 보면 결국 남는 게 없는, 나한테 남은 게 없는 걸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자기에게 필요한 걸 하는 게 굉장히.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하는 척, 분석하는 척, 앉아서 공부하는 척. 그러니까 보여주는 공부를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원에서도 의무자습도 시키고, 그다음에 자기 재수 초반에 결심도 있고, 부모님한테 죄송한 마음도 있고 그러니까는 그거를 벗어나는 애들하고 벗어나지 못하고,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이제 학습 기록장 같은 거 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척을 좀 벗어나는 순간 좀 올바른 재수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재수생의 위기는? 네, 저는 매년 그렇지만 벚꽃과 함께 온다. 곧 오겠네요. 애들 단속 잘하세요? 아람 선생님은? 재수생의 위기는 자기 불신에서 시작된다. 자기가 잘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믿지 못하고 불안해할 때 그때부터 위기가 시작된다. 조은영 선생님. 초심을 잃을 때 위기가 다가온다. 성적표 딱 받고 네. 재수하겠다만 먹었는데 이제 초심을 잃을 때. 네. 재수생의 위기는 모의고사 성공해서 온다. 아.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성공하고 무너진 애들 진짜 많잖아요. 네. 특히 초반 모의고사. 네, 자만하고 자기 실력이 진짜 1등급인 줄 알고 운빨로 못 맞춘 건데 그런 경우. 그다음에 현경 선생님. 전 재수생의 위기는 중독과 함께 온다. 그래서 인간관계 중독, 유튜브 중독, 게임 중독, 중독과 함께 온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하나 더 컨텐츠 중독. 그죠? 근데 너무 많아. 그죠? 저는 재수생의 위기는 핑계와 함께 온다. 예전에 학생들 중에 조금 되게 인상적이거나 아주 재수 성공한 특징을 드러내는 키워드 이런 게 있나요? 굉장히 잘하는 학생이 그 학생이 제가 배운 건데, 그 학생은 오답노트나 이런 걸 절대 잘 만들잖아요. 무조건 자기 책,
자기 시험지에다가 말풍선을 그려가지고 본인이 그 문제를 풀었을 때 답답함을 기술식으로 써요. 그리고 선생님하고 질문을 할 때 선생님 제가 궁금한 거를 질문을 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라고 하고 해설을 길게 해주면 선생님 죄송한데로 가버려요. 저는 다른 것 말고 딱 하나 모든 이 책에 여기다가 말풍선을 만들어서 절대 오답노트 형태로 하지 않고 문제를 풀었을 때 당시의 자기 느낌, 고민 이런 것들을 그냥 아주 편하게 작성해서 그때의 자기의 고민들을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 선생님한테 전달하고 그걸 자기가 다시 받아서 자기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했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잠깐 어머님들 잘 들으세요. 야 오답 정리하는 거 아니래. 틀린 거는 말풍선으로 하는 거야. 이거 아니에요. 난 엄마들 믿을 수가 없어. 예,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게 하는 방식이 가장 중요한 거죠. 예전에 우리 기록장 보더라도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우리끼리 하는 거 정리하는 걸로 성공 키워드 너무 많긴 한데 조심하실 거 앞에 사람이 하면 이제 얼른 바꾸셔야 돼요. 앞에 사람이 하면 얼른 바꾸셔야 돼요. 그럼 이제 우리 부원장님부터 이렇게 돌겠습니다. 성공 키워드 모의고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공부하는 것을 매일 모의고사 보듯이 긴장감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면 모든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반드시 합격할 것으로. 네, 그 다음에 아름쌤. 저는 시간 관리라고 생각해요. 그 시간 1분 1초 심하게는 내 피처럼 여기고 정말 그 1시간도 허투루 흘려보내지 않겠다는 자세 네, 키우는 것 같아요. 네, 은영 선생님요. 저는 뭐 하시려고 주먹? 네. 긍정의 힘을 믿습니다. 네. 네. 본인을 믿고 긍정의 힘을 믿고 네. 계속 지속하면은 분명히 이룰 수 있다고. 아까 이제 재수 실패할 때 뭐뭐와 함께 온다처럼 재수의 성공은 아침에와 함께 온다. 아침에와 함께 온다? 처럼 네. 아침에 일찍 오고 네. 별 보면서 집에 가면 네. 어느 순간 대학에 가 있지 않을까. 아, 네, 네. 우리 김한수 선생님. 저는 재수 성공 핵심은 반성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최근에 그 멘토한테 되게 인상 깊은 말을 들었는데 그 제 학생 중에 한 명이 석순이가 와가지고 쌤 이번에 모의고사 점수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그냥 자기 평가서 오답노트 안 만들면 안 돼요? 그렇게 했더니 현세라는 멘토가 듣고 있다가 석순이가 가고 나서 저한테 와가지고 아까 그 친구 얘기하는 거 들었는데 제가 생각이 한마디가 나더라고요. 이러면서 그냥 그거 자기 평가서 오답노트 만들려고 모의고사 보는 건데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시험의 핵심은 그걸 통해 자기 약점을 파악하는 데 있다는 거 애들이 알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확한 자기평가가 성공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평가가 정확하게 돼야 내가 필요한 게 뭔지를 알아야지 공부 방향도 정확하게 잡을 수 있고 그리고 완벽한 학습 계획도 넣을 수 있어서 자기평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이제 열심히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저는 최근에 이제 작년 겨울에 이제 확 이렇게 딴딴땅 하고 결정하게 된 단어가 태세 전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요즘에는 쉴 때 잘 쉬어주고 가끔 잘 놀아주는 애들이 학교를 잘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학습의 피로도가 워낙 강하고 자기 긴장도가 워낙 강하니까 이렇게 긴장하고 이완을 잘하는 친구들, 그래서 공부할 때는 정말로 열심히 하고 아까 뭐 말씀하신 것들 다 하고 그 다음에 쉴 때는 불안해하지 말고 쉬어보는 거, 그렇게 해서 좋은 에너지 만들어서 공부하는 거, 그렇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또 다른 주제로 이렇게 한번 만나보기로 하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